쌀값 23% 올랐고 수입 소고기는 64% 폭등했어. 근데 이게 전쟁 때문이라고 하면 믿겨?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기름값만 올리는 게 아니야. 나프타, 요소, 헬륨까지.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입는 옷, 심지어 반도체까지 전부 이 전쟁에 묶여 있어.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막혔을 뿐인데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가 보여. 이게 왜 내 월급이랑 저축까지 위협하는 건지 끝까지 따라와 봐. 마트 가서 장 본 적 있지? 요즘 계산대에서 영수증 보면 깜짝 놀라게 돼. 분명 예전이랑 비슷하게 담은 것 같은데 금액은 훨씬 높아져 있거든. 쌀부터 보자. 쌀 10kg 한 포대가 지금 36,214원이야. 작년 같은 시기보다 23% 넘게 올랐어. 전체 물가 상승률이 2%인데 쌀값은 그 9배 속도로 뛰고 있는 거야. 밥 한 끼 짓는 비용부터 달라진 거지. 고기는 더 심해. 미국산 수입 소고기 있잖아. 마트에서 많이 사는 처가이롤. 이게 100g에 4,089원이야. 작년보다 64% 가까이 올랐어. 한우도 마찬가지야. 양지가 20% 넘게 뛰었고 등심도 17% 이상 올랐어. 축산물 전체로 보면 물가 상승률이 6%야. 전체 물가의 3배나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야. 물건을 포장하는 데 쓰이는 포장재 가격이 40%나 뛰었어. 쓰레기 봉투 가격까지 오르고 있어.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지갑이 가벼워지고 있는 거야. 쌀, 고기, 포장재 전부 다 동시에 올랐어. 이게 우연일까? 이 모든 게 동시에 오른 데는 이유가 있어. 지도를 한번 펼쳐볼게. 장바구니가 왜 이렇게 무거워졌는지 그 실마리는 지도 위에 있어. 이란과 오만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좁은 바닷길 하나, 호르무즈 해협이야.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석유의 27%가 이 좁은 길을 지나거든. 아시아로 들어오는 원유의 80%가 여기를 통과해. 그리고 한국은 더 심각해. 우리가 쓰는 원유의 90% 이상이 이 해협을 거쳐서 들어와. 쉽게 말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경제의 산소줄이야. 그런데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어. 에픽 퓨리 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었지. 이란이 가만히 있었을까? 바로 보복에 나섰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린 거야. 선박 통행량이 정상 대비 95% 이상 줄었어. 사실상 완전 봉쇄된 거지. 산소줄이 막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 기름값이 폭등했어. 브렌트유가 배럴당 103달러까지 치솟았고 나프타는 1월에 56달러였는데 3월 중순에 128달러까지 올랐어. 2배가 넘게 뛴 거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해협 하나가 막혔을 뿐인데 기름을 실은 데가 못 들어오고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간 거지. 한국 선박 20여 척이 발이 묶였어. 선원 180여 명이 해협 근처에서 꼼짝 못하고 있고 다른 길로 돌아가면 되지 않냐고 우회하면 수송비가 50%에서 80%까지 뛰어. 기름을 실어 나르는 비용 자체가 올라가니까 결국 그 부담은 전부 우리한테 돌아와. 이게 쌀값이 오르고 고기값이 오르고 장바구니가 동시에 무거워진 진짜 배경이야. 근데 기름값만 올리는 게 아니야.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 시작돼. 기름값만 올랐으면 차라리 나았어. 진짜 무서운 건 기름 한 방울에서 시작된 도미노가 우리 생활 전체를 덮치고 있다는 거야. 첫 번째 도미노부터 따라가 볼게. 나프타라는 게 있어. 이름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석유화학의 쌀이야. 플라스틱, 합성섬유, 포장재. 우리가 매일 쓰는 거의 모든 물건이 이 나프타에서 출발해. 아까 본 나프타 가격 폭등, 2배 넘게 뛴 그 충격이 여기서 터지는 거야. 마트에서 사는 생수병, 라면 포장지, 옷 하나까지 전부 원가가 올라간 거지. 아까 포장재랑 쓰레기 봉투 가격이 뛴 것도 전부 이 나프타 때문이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두 번째 도미노, 요소라는 게 있어. 비료의 핵심 원료야. 우리가 먹는 쌀, 채소, 과일. 이걸 키우려면 비료가 필요하고 비료를 만들려면 요소가 있어야 해. 근데 한국이 수입하는 비료용 요소의 43.7%가 중동에서 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요소 가격이 47% 급등했어. 비료가 비싸지면 농산물이 비싸지고 농산물이 비싸지면 밥상이 비싸져. 아까 쌀값이 23% 넘게 뛴 거 기억하지? 여기에
비료값 상승도 한몫하고 있어. 비료가 비싸지면 앞으로 쌀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거든.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중동의 요소가 한국의 밥상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거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세 번째 도미노는 좀 의외일 수 있어. 헬륨이야. 통선 넣는 그 가스 맞아. 근데 이게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소재야. 반도체 공정에서 칩을 냉각하고 세척하는데 헬륨이 들어가거든. 문제는 한국이 쓰는 헬륨의 65%를 카타르에서 수입한다는 거야. 카타르가 어디에 있냐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안쪽이야. 해협이 막혀 있으니까 헬륨이 안 들어와. 이 상태가 4주에서 8주만 더 계속되면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제한이 걸려. 삼성도, SK하이닉스도 헬륨 없이는 반도체를 못 만들어. 헬륨 가격은 최대 200%까지 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기름, 밥상, 반도체. 이 정도면 충분히 심각하다고? 이제 숫자로 보여줄게. 한국 경제 전체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개별 품목은 여기까지야. 이제 한국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상황이 더 안 좋아.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깎았어. 원래 2.1%였는데 1.7%로 내렸어. 0.4%포인트가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우리나라 GDP 규모에서 0.4%포인트면 수조 원이 날아가는 거야. 반대로 물가 전망은 올렸어. 1.8%에서 2.7%로.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치솟는 거야. 경제학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성장은 멈추는데 물가는 치솟는 최악의 조합. 지금 한국에서 그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거야. 주식시장도 난리야. 코스피가 6,000선에서 5,000선대로 주저앉았어. 주가가 너무 빨리 떨어질 때 잠깐 거래를 멈추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3월 한 달에만 7번 발동됐어.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뚫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달 만에 19조 5,580억 원어치를 팔고 나갔어. 역대 최대 규모야. 제조업 체감 경기도 곤두박질 쳤어. 4월 전망지수가 88까지 떨어졌어. 공장 돌리는 사람들도 앞이 안 보인다는 뜻이야. 한국은행도 금리를 못 내리고 있어. 원래대로라면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손을 못 대는 거야.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가 더 뛰고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더 꺼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전쟁은 끝나긴 하는 걸까? 트럼프가 2주에서 3주 내에 철군하겠다고 했어. 이란도 종전 의지를 밝혔어. 하지만 이란이 원하는 건 정전이야.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거지 잠깐 멈추는 휴전이 아니야.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거라는 보장은 없어.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야. 전략 비축유 2246만 배럴을 풀기로 했어. 역대 최대 규모야. 1990년 걸프전 때 풀었던 양의 4.5배나 돼. IEA 회원국들도 공동으로 4억 배럴을 긴급 방출하기로 했어. 한국은 석유 기축량이 208일분이나 돼서 당장 기름이 바닥나진 않아. 근데 솔직히 말할게. 비축유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지 근본 해결이 아니야. 208일분이라고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그마저도 바닥이 보이게 돼. 다행히 수출은 아직 48% 넘게 성장하고 있고 중동에 직접 수출하는 비중은 2에서 3%라 그쪽은 괜찮아. 하지만 진짜 문제는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기업 비용이 올라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간접 충격이야. 이건 전쟁이 끝나야 풀리는 구조거든.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결국 이런 그림이 보여.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막혔을 뿐인데 기름에서 나프타로, 나프타에서 포장재로, 요소에서 비료로, 비료에서 쌀값으로, 헬륨에서 반도체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었어. 전쟁은 뉴스 속 남의 일이 아니야. 돈의 흐름은 국경을 넘어서 지금 내 장바구니 안까지 와 있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돈의 흐름 계속 따라갈게.